모하비를 잡으려고 나왔다는 신형 풀체인지 산타페. 산타페가 모하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가격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정통 오프로드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신형 산타페. 그런데 이런 토레스 같은 경우는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으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스페어 타이어처럼 만들었었죠. 하지만 산타페는 밋밋해 보이긴 하죠. 산타페가 헤드램프가 아래쪽에 달렸기 때문인데요. 스페어 타이어가 달린 차량보다 밋밋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하비의 뒷모습은 이렇게 밋밋해 보이진 않죠. 헤드램프가 약간 위에 달렸기 때문에 산타페는 모하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가 들어감으로써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산타페는 이 모노코크 바디예요. 프레임 바디가 뭐냐? 프레임에 바디를 씌워서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레임 바디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다른 차량이랑 충돌 시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프레임이랑 바디랑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정비하는데도 돈이 덜 들어가고요. 정비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에 강하고 무거운 하중이 강함으로써 견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정통 오프로드 SUV라고 봐도 무방한 모하비. 프레임 바디의 단점도 있겠죠. 연료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 운동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작 단가가 높다는 것도 단점이고 제조 기간이 모노코크로 계속 찍는 것보다 훨씬 더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 단가가 높지만 할인이 많아지면 산타페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에 모하비 할인 가격까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운동 성능은 산타페도 마찬가지로 뒤에가 굉장히 각이 져 있어서 달리다가 핸들을 흔들면은 룰링이 심해지겠죠. 이런 무게를 추가로 달고 있는데 정통 오프로드 차량은 디젤 모델 중심으로 만들어진 차량인데 마력이나 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K100이라는 장갑차 조종수였어요. 이게 12848cc의 장갑차였는데 연비는 400L를 넣으면 480km밖에 주행이 안 됐었습니다. 연비가 1.15km인 차량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거운 덩치에도 시속 7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했는데 디젤이 가솔린 대비해서 정비비가 조금 더 드는 건 맞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X630D 엑스드라이브 모델이랑 엔진 비교를 해봐도 3000cc의 6기통 엔진이죠. 연비는 프레임 바디라서 9.3으로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출력 토크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국산차가 이런 정도의 출력이나 토크를 내준다는 거, 그리고 가격도 수입차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절반 가격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같은 싱글 터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병렬 6기통 그리고 각각 직렬 6기통의 차이점은 있죠. 전장도 모하비가 더 앞섭니다. 내부도 X6는 현재 나와 있는 아반떼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뒷자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모하비가 축간거리, 즉 휠베이스는 더 낮아도 내부는 정말 넓거든요. 내부 디자인은 산타페보다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라서 웬만하면 가로형 공조기로 개방감을 훨씬 더했죠. 하지만 사고 부분에서는 저는 모하비가 더 월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뒤에 차량도 모하비는 거의 멀쩡하지만 뒤에 차는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바디온 프레임이 두 차종밖에 없거든요. 모하비랑 렉스턴 차량이에요. 렉스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거는 후방 사고 차량인데 25인승 화물차가 그대로 돌진해서 뒷부분을 박았다고 해요. 이 차량은 4명 다 무사하게 걸어 나왔다고 해요. 산타페, 소렌토, 펠리세이드 이런 7인승은 구입하지 마세요. 7인승 3열에 고속도로 주행 시에 아이라도 태우면 사고가 났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점 댓글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프레임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사고 시에 전복 위험이 크다. 이것도 맞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유니바디라서 찌그러짐이 더하겠지만 박스 안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3열은 위험하겠죠.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프레임 바디가 오히려 승차자에게 충돌, 진동이 흡수 없이 전해져서 데미지가 커요. 차 대 차끼리 부딪히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벽이랑 부딪혔을 때 목뼈가 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이 오는 거는 프레임 바디 차량인데 여러분이 달리다가 이렇게 벽에 박을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차 대 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는 프레임 바디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는 프레임 바디라고 보거든요. 이런 재고 차량들 여러분이 대리점에 가셔도 한 350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고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산타페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 산타페 가격이 3,200부터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4,688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한 3,400만
4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가솔린은 4,688만 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최고 등급이 5,088만 원이거든요. 기존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봤을 때 5,056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옵션인 5,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모하비 최고 등급이 5,993만 원이거든요. 할부로 구입하면은 세금이 가장 큰 게 단점이었습니다. 3000cc로 자동 차세가 굉장히 비싸죠. 렌트로 구입을 하면은 5,860만 원짜리가 렌트사에서는 5,172만 원에 장기 렌트로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렌트사는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아오죠. 그리고 취등록세도 덜 낼 뿐더러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기 렌트로 인수를 했을 때 물론 중고가의 7% 정도는 취등록세로 나갑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여러분이 내지 않는다는 거, 렌트사에서도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굉장히 덜 내죠. 제가 할부랑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을 텐데요. 동일 기준으로 렌트 기준은 보증금, 할부 기준은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2,345만 원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월 납입 비용은 91만 4,511원이었는데요. 금리는 5.4%, 가장 저렴한 다이렉트 할부로 잡았고요. 장기 렌트는 2만 킬로, 그리고 보증금 40%로 96만 원의 대여를 할 수가 있고, 보증금을 똑같이 40%로 잡았어요. 땅원만 내고 인수할 수 있게. 처음에 보증금 2,344만 원이기 때문에 인수 가격을 줄여서 인수형으로 견적을 내봤습니다. 처음에 12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보증금 2,300, 그리고 1,500만 원 가량을 돌려받고 견적을 내봤는데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할부랑 비교도 해드리고 더 저렴한 견적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부랑 비교를 해서 장기 렌트에는 4년 뒤에 중고가의 7% 정도가 취등록세로 나가고, 할부는 처음에 2,300만 원을 내고 총 월납입금 4,389만 원, 보험료는 제가 1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자동차세는 76만 9천 원씩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는 4천만 원짜리 이상의 차량 또는 1600cc 이상의 차량들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 주시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이거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 차를 인수하는 데까지 총 비용이 6,800만 원 정도고, 할부로 했을 때는 4년간 내 차로 구입해서 총 유지비가 7,600만 원 정도가 돼요. 800만 원 정도네 저렴하게 구입하는 건데, 만약에 보험료가 나는 2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로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80만 원밖에 안 내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80만 원만 잡고 320만 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여기서 비용 처리도 감가상각이 아예 안 된 비용 처리가 장기 렌트는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죠. 산타페도 당연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지만 지금 이 모하비는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산타페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할인 차량들 언제든지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100% 광고 영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굿 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